이제부터 올리언 셀링 솔루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녹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고 국제 문자 서비스는 어떻게 이렇게 보내면 된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국제 문자 서비스는 아직까지 제가 보낼 수 있는 툴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제 문자 서비스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자료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 툴에 대해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사실 아까 발송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죠. 이제 세세한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컴퓨터로 문자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특히 선거철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나 보험 이런 데서 TV를 수집을 한 다음에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것은 컴퓨터에서 보내는 것이고 내가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비용도 좀 솔찬히 많이 들어갑니다. SMS 같은 경우도 약 한 25원에서 30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MMS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원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언 솔루션을 가지고 내가 직접 비즈니스에 활용한다 그러면은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 또 좋은 점으로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문자를 세팅해서 보내고 내가 다른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툴에 대해서 아까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리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내가 여기에서 직접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서 이름도 입력을 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되죠. 등록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핸드폰을 등록을 하는 것은 앱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앱을 설치를 하는 순간 등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 아이디로 이 올리언 셀링 솔루션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걸로써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번호에서 올리언 셀링 솔루션에 들어가서 내 아이디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핸드폰에 지금 바로 세팅이 지금 안 돼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을 삭제를 하거나
또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등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발동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문자 발동을 하는 곳에 가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발동 가능 휴대폰 목록이 나오고 회원 DB를 업로드하는 창, 메시지를 입력하는 섹션으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동 가능 휴대폰 목록은 내 아이디로 이 문자를 발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앱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그 번호들이, 핸드폰들이 다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폰은 이렇게 짙은 색으로 번호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박스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핸드폰 번호는 박스가 희미하게 나타나죠.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것을 앱 상태를 체크를 했더니 이 컴퓨터와 핸드폰 간에 서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춰보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어 있니? 물으니까 핸드폰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체크 요청하니까 이렇게 딱 해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활성화가 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은 활성화가 안 되느냐? 이 핸드폰은 꺼져 있거나 또는 내가 올리온 앱을 올리온으로 문자 메시지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리온 문자 앱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개발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앱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회원 DB 업로드입니다. 회원 DB 업로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등록을 한번 해보겠다. 오리엔테이션 참가 신청자에서 이렇게 해서 KBTD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내가 저장할 그룹명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재 그룹, 기존에 있는 이런 주소록에다가 같이 합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그룹에 추가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별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그룹에 추가를 하죠.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했더니 지금 뭔가 지금 액션은 일어나고 있는데 감감무도식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제 그것은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DB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업로드를 한번 시켜보시고요. 업로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왜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몇 분이 내 핸드폰 주소록을 아직 업로드를 안 시켰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폰 주소 업로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폰 주소 업로드가 안 되거나
이렇게 DB가 업로드가 안 되거나 할 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들이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무심코 넘어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XLSX라고 되어 있죠. XLSX. 그러면 자, DB 주소록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되어 있는 주소록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97부터 2003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시트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 XLSX라고 되어 있는 것과 XL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인데요. 이 X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97부터 2003까지 용으로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XLSX는 2003년 이후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2007 이후 버전부터는 XLSX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지금 저장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파일 형식은 엑셀 97부터 2003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통합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통합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XLSX입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온 주소록은 XLS만 받아들이고요. XLSX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었을 때 최신 버전용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여기에서 항상 엑셀 97 2003 버전으로 이것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 거 왜 안 올라가지?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메모장에서 결점이 있는 것을 클린업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업 하는 방법이 뭐냐? 이 클린업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모장에서 한번 걸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여기에 업로드 시키는 일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한번 올린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새롭게 주소를 또 추가하시고 싶어. 몇 개 추가하시고 싶은데 이것을 또 다시 놔두고 새롭게 또 계속 올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이럴 때 항상 여기에서 소그룹명을 지정하고 이름을 지정하고 전화번호만 해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규 추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그렇고요. 전화번호는 010-8922-5100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릅니다. 추가됐죠? 확인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신규 추가해서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미 들어있는 전화번호 같으면 중복이 됐습니다 라고 저장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번호를 지우고 싶다 할 때도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여기서 지우고 싶다 하면은 바로 여기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삭제를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알고 나면 상당히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매뉴얼을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DB를 업로드 하는 것까지 다 해보셨나요? 여기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채팅을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마이크를 활성화시켜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해서 가겠습니다. 자, 메시지 입력 전송으로 가겠습니다. 메시지 입력 전송인데요. 자, 메시지 입력 전송은 여기에 그룹 번호가 있죠? 그룹 번호. 그룹 번호는 내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넘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그룹의 넘버가 자연스럽게 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넘버는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넘버는 여기서 내가 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염두에 두실 것은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클릭을 했더니 번호가 올라오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DB 업로드 되어 있는 주소로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스럽지 않도록 지정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청년 식당 창업해가지고 했는데 다 거기에도 이렇게 서울공사 또는 03 이런 식으로 다 서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혹시 여기에서 내가 전화번호를 여기에 추가시키고 싶은데 굳이 여기에다 추가시키지 않고 이번 한 번만 내가 확인해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번호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넣고 또 추가하면은 컴마로 구분하고 010 이렇게 번호를 얼마든지 추가를 해서 넣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넣는 번호는 이 그룹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메시지를 보낼 때 임시로 한 번만 추가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주소록을 지정을 했더니 거기에 발송 제어 건수, 실제 발송 총 건수, 중복 제거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넣었더니 핸드폰 번호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발송을 제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280건이 있고요. 실제로 발송되는 건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발송 건수에 이만큼 빼고 나니까 10,440건이 발송될 수 있고요.
실제 건수는 10,720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 건수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숫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제거 있죠. 중복 제거는 중복되어 있는 번호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거한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자, 수신 불가건이 155건, 없는 번호가 125건이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번호는 이 솔루션 자체에서 자동으로 제가 찾아서 나타내주는 표시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신 거부 제외, 수신 거부 문자 업, 이달의 수신처 우선 발송, 이달의 수신처 제외 발송, 이달의 수신처 전용 발송 되어 있는데요. 자, 수신 거부 제외를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핸드폰 번호 주소록에 이미 나한테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보냈을 때 수신 거부를 체크를 했던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 다음 발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신 거부 문자 옵 돼 있는데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ON으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더 이상 수신하지 않으시고 싶으시면, 거부하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 하면서 URL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클릭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여기 주소록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신 거부 문자를 그 수신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는 그 문구 자체가 여기에서 넣고 싶으냐 라는 것을 여기다 클릭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달의 수신처 우선 발송. 이달의 수신처 우선 발송이라는 것은, 자, 이달의 수신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부터 먼저 발송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달의 수신처 제외 발송. 이달에 이미 한번 수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달의 수신처를 전용으로 발송해라. 이달의 수신 발송. 다음 달이나 이전 달에 수신을 했던 것은 보내지 말고 이달에 수신할 만한 데만 바로 보내줘라 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 수신 거부 문자는 보내주신다는 것은 처음 보내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신 거부 문자를 통해서 나에게 수신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스팸 신고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이미지 미리 보기죠. 이미지 미리 보기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들어있는 문자에 가는 메시지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를 예전에 보냈던 것을 하나를 불러와서 이걸 한번 사용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보냈던 거긴 하지만 한번 어떤 문자가 있냐면 1번 이런 사진, 2번 이런 사진, 3번 이런 사진을 넣습니다. 이건 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사진을 석 장을 미리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지, 또는 여기에서 내가 미리 사진을 지정을 합니다. 1번 사진을 뭘로 넣을 거냐? 사진에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이 안 들어있네요. 사진 자료에서 제가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1번은 이런 꽃을, 또 2번은 이 꽃을, 또 3번은 진달래를 한번 넣을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습니다. 자, 그랬더니 1번 사진 이렇게, 2번 사진, 3번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중에는 이 사진이 자연스럽게 그 사진 사이즈에 또 맞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사진은 석장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다음 취한 문자라는 게 있죠. 취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 이 주소록에 들어있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보낼 거냐.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것이 큰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다 넣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이런 취한 문자를 가져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이것을 갖다 집어 넣어 놨더니 바로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 이름으로 해서 성함이 붙어서 문자를 받으셨죠.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다는 제가 성함을 넣지 않았지만 문자를 발송해서 보내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문자를 입력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는데 취한 문자까지 넣어서 내가 하는 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 주소록을 업로드를 시켰죠. 그 다음에 주소를 업로드 시켜서 지정을 하지요. 그리고 개별 번호, 추가하고 싶은 번호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보시고 자,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핸드폰 저기를 한번 샘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제 전화번호를 추가로 넣고요. 사진을 넣고요. 문자를 넣어서 어떻게 넣어서 보내냐면 봄이 됐습니다. 이렇게 봄 소식까지 함께 꽃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주소록에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작성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실은 제가 문구는 이렇게 간단히 아무개님 봄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수신 거부 문자란에 체크를 하고요. 밑에 있는 발신 전용 안내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 동의 문자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자 저장하기 다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를 저장하기를 클릭을 했더니 작성적인 문자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 눌렀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 발송 저장하기 여기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서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무소식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걸로 제가 알고 다음으로 진행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문자를 받으실 때, 자, 내가 한 것은 어디를 체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여기 들어있는 이 내용하고를 유심히 보시고 내가 받은 문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전송을 하겠습니다. 전송해서 발송 가능한 휴대폰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죠. 바로 이걸 빠뜨립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하지 않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핸드폰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걸 체크를 해주고요. 다시 전송하기. 그래서 13건이 지금 보내집니다. 그래서 발송이 됐고요.
초기에 이 시스템을 써보셨던 분 중에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방금 같이 이렇게 발동 가능 휴대폰을 체크를 하지 않고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고 전송하기를 딱 눌렀더니 발동 번호가 없습니다. 발동 가능 핸드폰을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딱 없어져 버려요. 저장을 안 해놓고 하다 보니.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예약 발동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를 다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요. 혹시 내가 예전에 보낸 문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보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 다시 보내야 되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사진도 입력해야 돼. 사진도 불러와야 되고, 내용도 입력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포토 문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딱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것은 내가 아까 사진을 미리 저장하기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저장되어 있는 것은 문자를 발송 후 저장하기 하는 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시 선택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전송하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도 1번, 2번, 3번 다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지금 맞게 줄여졌습니다. 내용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예약 발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 발송 1을 지정을 하고, 자, 예약 발송 1을 언제 할 거냐? 달력을 불렀더니, 여기서 달력을 딱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날짜가 나오는데, 이전 날짜는 다 비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발송 가능한 날짜만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들께, 내일, 시간상으로 9시, 네, 9시 정각에 발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발신 전용 안내, 수신 동의 문자 온, 수신 거부 문자 오프 이렇게 해놓고, 자, 똑같이 해서 동일한 번호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전송하기 해볼게요. 전송했더니, 자, 다음과 같이 문자를 발송합니다. 14건을 보내는데요. 발송 예정일이 2021년 2월 14일 되겠습니다. 나왔죠. 아까는 이게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자 발송 창이 없어졌을까요? 어떤 창이 없어졌을까요? 확인 눌러놓고요. 이주일 사장님은 지금 이 자체가 안 보시는 이 말씀인가요? 마이크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일 사장님. 예. 어떤 창이 안 보이는가요? 이 창이 안 보이나요, 지금? 이 창이? 예. 혹시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기에, 네? 어떤 창이요? 수집창이요? 아, 이 창은 나오는데요. 이거. 네. 예. 아, 이건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혹시, 제가 지금 보여주는 창 보십시오. 올리언 셀링이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솔루션 시작, 이걸 눌러놓고,
눌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솔루션 속에 이걸 아니다. 매뉴얼 따라하기나 이렇게 여기 나왔죠. 예, 그럼 없어졌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 매뉴얼 창과 아까 그 솔루션 창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일이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제가 활성화 시켜서 별표에다가 이렇게 북마크에다가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빠져나와서 새롭게 그 창을 부르거나 아예 여기에서 obmms.net이라고 쳐서 다시 이걸 불러와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obmms 자, 이렇게 obmms.net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다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원격 강연회라든지, 이렇게 또, 올리온 TV라든지, 이런 다른 메뉴 창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창이 안 나와버려요. 딴 데 가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은 누르면은 새로운 창이 형성이 되고 기존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아까 솔루션 시작 같아서 매뉴얼 따라하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지금 보고 있는 이 창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게 한참 실행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 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 하다 보면 엉뚱하게 창이 없어져 가지고 니 어디서 해야 되지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쓰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사실 1시간씩 해놓은 것을 좀 잘라놓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나 이렇게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 그래서 짧게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만 내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려서 저한테 요구를 하면은 볼 수 있게끔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그것을 좀 보시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또 다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 마찬가지죠. 다 잘 알면서도 쓰기는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해 보셔야만이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은 SNS나 뭐 모든 도구들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돈 버는 일도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특히 직장에서 조직 관리하는 거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손으로 발로 익혀야만이 되는 거지 이것은 머리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